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겉으로는 나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자려고 누웠을 때 조용한 오후 시간에 혹은 문득 찾아온 기억 속에서 그 상처가 여전히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사실 이런 감정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죠.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더 약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천 년간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유태인들의 삶의 지혜 속에서 찾은 상처를 진정한 힘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복수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는 것 또는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복수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나를 더 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복수, 진정한 승리로 이끄는 복수법이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유태인의 지혜 중에서 정말 강력한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화내지 마라. 그 순간 그는 또 한 번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힐 때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심지어 우리의 평온한 밤까지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이 이미 상처를 준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잠도 편히 자고 있을지도 모르죠. 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기도 하죠. 이게 정말 공평한 일일까요? 상처를 준 사람은 편안하게 지내고 상처받은 우리만 계속 고통받는 것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에요. 원래는 밝고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히면 어둡고 냉소적으로 변해가거든요. 유태인들은 오랜 세월 박해를 받으면서 이런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두 번 지배당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번은 실제로 당한 피해로, 또 한 번은 그 기억에 사로잡힌 우리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지혜를, 복수보다는 성장을 택한 거죠. 그렇다면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요? 유태인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싸우기보다 배우고 잃기보다 남기는 삶을 사는 것. 그들의 복수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것.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졌다가 더 강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죠. 큰 상처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 상처를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둘째, 당신이 더 지혜로워지는 것. 상처받은 경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어떤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훨씬 명확해져요. 이런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에요.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죠. 어떤 신호를 놓치면 안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셋째,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만큼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진정한 복수의 완성은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 내가 성장한 삶이 더 크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찾게 되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또 다른 분은 그 사람 이름도 이제 잘 기억나지 않아요. 가끔 생각나더라도 아,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예요. 그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들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인 거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서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성급하게 용서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일은 마치 독이 든 잔을 내가 들고 상대가 쓰러지길 바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 독은 나를 먼저 해치게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리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옳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뜻도 아니고요. 그저 내 마음속의 독을 비우는 일이에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상처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어떤 분은 용서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상처가 천천히 아무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잘 돌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오늘부터는 그 사람을 잊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더 잘 돌보는 데 마음을 써보세요. 첫째, 좋은 책을 읽어보세요. 독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특히 자기계발서나 철학서 또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에세이를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 또는 국내 작가로는 김연경 작가의 에세이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상처받은 후에는 사람을 피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가족, 친구, 또는 새로운 인연이든 상관없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예요.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서 말이죠.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셋째,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그림을 그리든, 요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시간들이 쌓일수록 내 안의 힘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점차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넷째,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웃음은 정말 강력한 치유의 힘이 있어요. 웃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웃긴 영상을 보든,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개그맨의 공연을 보러 가든, 하루에 한 번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세요. 상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든, 뭔가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게 돼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신기하게도 상처는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지만 아직도 살아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 상처를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이미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상처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니까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또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다시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이 상처도 결국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그날 하루도 나를 위한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며 가장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복수예요. 여러분 모두가 상처 준 사람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